so serious. 아침이 피곤할 수 있는데요. 경쾌한 뉴스 한번 보죠.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아침 인사해 주시는 분들 만나볼까요? 3287 끝번호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뚠뚠이 바나나 맛 우유 감사합니다. 잘 받았어요. 예. 5946님은 굿모닝입니다. 서울에서 동탄까지 매일 출근하며 듣고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너무 잘 정리해 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 금요일에 우리 고디가 300개 쏘셨잖아요. 바나나 우유. 네. 예. 제가 쐈습니다. 그 유튜브 저희 곤유브 계정이 생겼죠. 그리고 맞아요.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감사 인사 그리고 또 아침마다 곤유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였었는데요. 유튜브 뭐 지금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실 수 있고 네.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클립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뉴스를 정리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또 기대해 볼게요. 구독자 더 늘었으면 좋겠네요. 욕심 끝이 없죠. 네. 네. 지금 1,300명 좀 넘어요. 뭐 이번 주 안에 2,000명 돌파하고 차근차근 올라갔으면 좋겠군요. 만은 넘어야 됩니다. 예. 자,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면담했던 이 소식 헤드라인 많이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손혜원 의원의 탈당 소식 그리고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가능성과 빙상연맹 해체 검토 소식 전하겠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죠. 네. 함께 사진 찍은 모습이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신문에도 거의 다 실렸습니다. 네, 조선일보 1면에 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맞이 앉은 두 사람의 사진 실었죠. 트럼프가 만남 후에 날짜와 장소 발표는 없이 장소는 결정됐지만 추후에 밝혀야겠다라고 하면서 2월 말쯤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후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표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김영철과 회동한 다음에 스웨덴으로 이동해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하고 지난 19일부터 3박 4일 마라톤 실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네. 뭐 여기서 장소라든지 날짜, 의제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조율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보니까 이제 디테일 싸움이라는 단어가 이 뉴스 토픽에 등장했는데 이 실무 협상을 두고서 이 디테일 싸움이라는 이런 말이 나온 거고요. 관련 헤드라인들 살펴보겠습니다. 3박 4일 합숙 단판에 달린 2차 정상회담 조선일보고요. 경향신문은 트럼프 비핵화 많은 진전 2월 말 회담 장소 골랐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 많은 신문사가 다루고 있는데 어떤 헤드라인들을 뽑았습니까? 중앙일보는 손혜원 탈당 선언 바로 곁엔 홍영표 이렇게 뽑았고요. 네. 동아일보는 유감 표명은 없이 여당 탈당한 손혜원 이렇게 뽑았습니다. 중앙일보의 헤드라인이 좀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손혜원 의원이 회견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탈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고 합니다. 네. 손 의원이 당적 내려놓기로 했다면서 만류를 했는데 더 이상 누를 끼칠 수 없어서 당적을 내려놓고 의혹을 정리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서 중앙일보는 개인 의혹 때문에 탈당하는 현직 의원 회견에 이 당 원내대표가 동행하고 배경까지 설명하는 건 유례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손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가깝기 때문에 징계를 주저하다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평가도 함께 중앙일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동아일보는 손 의원의 SBS 고발 소식도 전하면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한 자유한국당의 발언도 함께 실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명선 기자랑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또 어제 또 하나의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올해 첫 기자회견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뭐 부동산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대부분의 신문에서 또 제목을 뽑았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신문사들이 기사화했고 그중에서 한국일보 기사를 좀 전하겠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2기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또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집값이 안정되곤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소득보다 너무 높아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발언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추가 대책 내놓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한 발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 알아보죠. 서민의 집값 여전히 높아 부동산 불안 땐 추가 대책입니다. 네. 한겨레 신문도 한번 볼까요? 네, 일면 보도고요. 대한체육회 성폭력 파벌 빙상연맹 해체 검토. 한겨레가 직접 취재한 결과를 보니까 대한체육회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하면서 제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트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결과만 남는 소년체전을 폐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썼습니다. 네, 이렇게 신문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밤사이 인터넷에서 주목받았던 인터넷 뉴스 토픽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인천 서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재현 인천시 서구청장 이야기인데요. 지금 지난 11일에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하고 회식을 가졌는데 뭐 회식이야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시점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됐습니다. 네. 서구청 소속 한 직원이 구청 공영주차장 타워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고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청장은 이 당시 식당에서 뭐 직원 30여 명과 저녁을 먹은 다음에 노래방으로 옮겨서 또 회식을 이어갔는데 회식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됐는데 여기서 동석한 여직원에게 입을 맞추고 춤을 함께 추자고 강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불거지니까 회식은 했지만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없었다. 남녀 구별 없이 다들 일 열심히 해줘서 예뻐서 이제 볼에다가 뭐 그런 대부분 성추행하는 표현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렇죠. 이 부하 직원의 장례식 다음 날 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상식 밖의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법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잠시 뒤에 신민영 변호사가 또 오시면 한번 여쭤볼 수 있을 텐데 네. 성추행이란 게 성립이 되려면요. 그 당한 사람이 불쾌하면 성추행입니다. 맞습니다. 예. 본인이 아무리 뭘 좋아서 뭐 남녀간의 구별이 없어서 뭐 입 맞추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예. 자, 다음 토픽 보겠습니다. 버스 흉기 난동입니다. 최근에 이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의 마을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흉기 들고서 행패를 부리니까 다른 승객이 몰래 112에 문자로 신고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버스에 타서 신고하신 분 있나요? 이렇게 하니까 그 신고한 사람이 위축이 돼서 손을 못 들었죠.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남성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할 때 예. 신고한 사실을 좀 숨겨달라라고 맞아요. 또 부탁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자는 이제 전달이 안 됐다고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올라타고서 남성은 그대로 둔 채 신고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내렸고 두려움을 느낀 신고자가 대답하지 못한 다음에 또 따라 내려가지고 경찰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다시 그 남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문제는 또 신원 확인만 하고 바로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자로 보낸 것 중에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또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네. 소리 지르고 욕했다라는 부분만 이게 올라갔다라는 거기 때문에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뭐 입장은 그런 거예요. 이제 문자 메시지로 신고를 했는데 이 문자 메시지가 전체가 다 오지 않았다. 중간에 뭐 생략이 됐다는 거죠. 뭐 물음표 같은 걸로 찍혀 있고. 네, 그렇다면 이 시스템도 제대로 체크를 해봐야 될 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 갔으면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버스 타면서 했다는 말이 신고자를 찾았다는 건 예, 이건 굉장히 좀 그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럼요. 예. 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네요. 네, 베트남 8강.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두 국가를 지금 응원하고 있잖아요. 네. 예,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16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이 1대1로 비긴 다음에 4대2로 이겼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지금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았대요. 그래서 뭐 대형 스크린 설치하고서 함께 응원하는 그런 단체 응원전이 펼쳐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후반 6분에 동점골을 뽑아낸 순간부터 뭐 주변 식당에서 본다든지 집에서 보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이게 그래서 집중하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현지 취재진의 말을 따르면 연장전까지 무승부를 기록한 다음에 승부차기가 시작된 다음에 베트남이 득점할 때마다 거대한 환호성 때문에 건물에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 이렇게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 감독의 미담이 또 빠질 수가 없는데 경기 후에 이제 박항서 매직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건 나 혼자 해낸 일이 아니다. 우리 선수들과 팀이 함께 한 것이다. 이렇게 또 공을 돌렸습니다. 24일에 일본 사우디 승자 8강전 치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22일에 그렇죠. 10시에 경기가 있죠. 그때도 또 이 기운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레인하고 경기를 또 치르게 됩니다. 네. 아무튼 박항서 매직 대단합니다. 예. 다음 인터넷 뉴스 토픽은 어떤 겁니까?
홍역 전국 확산입니다. 지난주에 대구 경북에 지금 홍역 확진자 많아졌다라는 소식 전했는데 경기 시은 안산에서도 지금 홍역 그러니까 경기도까지 확진자가, 퍼졌어요. 퍼졌습니다. 예.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대구 경북 지역의 홍역 환자 16명, 안산에서도 이제 3명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역은 사실 어릴 때 예방 접종 우리가 다 받거든요. 영유아들은 뭐 한 3-4번에 걸쳐서 봤는데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왜 홍역이 그렇다면 퍼지는 건가? 홍역의 전파력이 워낙 강하고 이 어른 중에는 이제 홍역 예방 주사 워낙 어릴 때 맞아서 좀 항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보통 뭐 태어나자마자 곧 맞고 또 4살에서 6살쯤 되면 또 맞고 이제 맞아요. 2번 맞잖아요. 보통 예, 홍역을. 예. 그리고 홍역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이제 어른 중에서도 면역력이 약하면 또 전염될 수 맞아요.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인 같은 경우도 중국, 동남아, 유럽 여기가 이제 홍역이 유행하는 곳인데 네. 여기 가는 분들은 이제 항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예방 접종을 다시 어른이 되어서도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홍역에 대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929 끝번호 쓰시는 분이 조금 전 그 시민이 112로 신고한 내용을 듣고 그 신고자를 찾았다는 그 경찰을 네네. 뉴스를 들으시고는 배달시키신 분, 배달 음식도 아니고 112 부르신 분 이러셨다고 네. 예,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 고생하는 거 알죠.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예.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그런 배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